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업종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0.9%의 상승이 나왔고 또 동시호가에도 많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상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고 또 2700포인트도 돌파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270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차트를 보면 자, 그동안 강한 박스권이었었던 265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그 사이 제가 주봉상으로 계속 강조해 드렸을 거예요. 여기를 소폭이지만 돌파했고 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2700포인트 위에서 안착이 된다면 3월 말쯤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에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2022년 4월쯤 거의 2년 만에 2700포인트를 돌파해서 마무리되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상승 쪽으로 변동성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코스닥을 보면 반대로 코스닥은 그렇게 흐름이 좋진 않았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도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고 또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은 이쪽이 흐름이 가장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저PBR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이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금융주들 오늘은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상위권에는 KB금융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신한지주까지 같이 올라왔고 이렇게 보니까 카카오가 빠진 것 같죠?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반면에 특정 업종으로 구분짓기보다는 하나씩 개별 종목들의 약세 흐름이 나왔었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코스닥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6,700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1,800억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수적으로 움직였던 연기금까지 오늘 2,700억의 많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수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 쪽에서 보다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 여기도 연기금 쪽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수급을 비교해보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급락에 따라서 주가가 주춤되고 있다면 반대로 삼성전자는 메이저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주가의 큰 폭의 하락 없이 이번 주만큼은 오히려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익 매물들이 삼성전자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계속 수급 변화를 살펴보세요. 또 최근에 한 차례 강한 반등이 나왔던 삼성 SDI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은 좋지 않고 오늘은 기관 쪽에서도 오랜만에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PBR 관련주 현대차라든지 삼성물산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었던 신한지주까지 굉장히 수급이 탄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여전히 홀딩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그룹주가 상당히 많이 속해 있고 오랜만에 조선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DX, 기아, 삼성중공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5%가 나왔었고 그리고 S&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 물론 나스닥만큼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어제 다시 한번 2.5%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의 투심을 많이 악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대체적으로 기술주라고 할 수가 있고 반도체에 많은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나스닥의 하락까지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 오늘은 전날과 비슷하고 대만은 소폭의 약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일본 증시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저는 중국 시장이 살아났다는 것이 미국 시장에 고점 부담감이 있다고 해도 이 부분만큼은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계속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어제는 반도체 지수하고 많은 기술주가 포진해 있는 나스닥이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3%면 약간의 변동성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어제는 테슬라에서 무려 5%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서 기술주의 투심을 많이 악화시켰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 안에서 하나씩 개별 재료가 나온다고 해도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 삼성 SDI는 최근 들어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고 명확한 재료가 있었죠.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또 4680 배터리, 그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2차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되었던, 또 조선주가 되었던, 그리고 제약 바이오라든지 자동차 관련주가 되었던 모든 업종들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시로 작년 12월쯤에 한번 이상기온으로 낮 기온이 20도를 넘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저도 12월에 에어컨을 틀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날씨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봄이 왔구나,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진 않잖아요. 따라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인 주가의 하락이 나온 종목이라도 한 번씩 어떤 재료에 의해서 반짝 주가의 급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 자체가 추세적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면 작년 겨울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진 것처럼 반짝 상승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종들이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때문에 재료라는 것도 업황이 돌아설 때 그때 비로소 강력하게 먹히는 것이고요. 하락장에서는 어떤 재료가 나온다고 해도 그 재료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점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과거에 2022년 이 당시에 현대차라든지 카카오 모두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배당도 늘렸었고 또 액면 분할이라든지 자사주 매입까지 그런 재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라는 것도 주변의 시장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먹힐 수가 있으니까 2차전지는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서 여전히 업황이 좋지 않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추세선, 이 추세를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저는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는 관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고, 또 테슬라의 어제 급락이 나오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증권사 48곳 중에서 거의 20%가량의 매도 의견을 냈었고 올해 성장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굉장히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업황 자체가 내년까지도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는 업황이 돌아서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 또 주봉상 22평선, 그 이평선을 돌파하고 더 이상 저점이 깨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이슈, 어제 제가 액침 냉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은 관련주가 큰 흐름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다음 주 18일부터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AI 포럼이 개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HBM 쪽,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일정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8일이거든요. 월요일이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엔비디아 관련주들 또는 AI 관련주까지 한번 다음 주 월요일에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AI 포럼을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 오늘 오랜만에 구리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으로 가면서 그 힘이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은 구리 가격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었고 또 중국 재련소에서 감산 소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보는 재련소에 대해서 정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전망 때문에 구리 가격이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고, 또 선물 가격을 보면 이때가 2022년이거든요. 그 고점 상단까지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지난 1년 동안에 이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조금 더 상방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의 최대 수요처는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 증시 바닥에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 부분이 살짝 진정이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 증시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구리 관련주들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리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풍산이라든지 또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정말로 조선주가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선박 가격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새로 건조하는 선박의 가격이란 뜻이죠. 그리고 조선주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흑자로 예상이 되고 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D현대중공업 모두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조선주에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렇지만 몇몇 종목들을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봉입니다. 확실히 재료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매물대가 상당히 많고 또 HD현대중공업 이 종목도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다른 두 종목에 비해서는 그나마 매물대가 적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선주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고 그 대표적인 이유로서 선박 가격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게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이 두 종목들은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지금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해보는 것이 적절한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많은 개인들이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업황이 돌아서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먼저 익혀보시고요. 언제쯤에 2차전지 관련주를 투자해보면 좋을지 그런 계획들을 두 번째로 세워나가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